앵커 브리핑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잭슨홀에서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파월이 이제 연설이 있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8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오해의 여지를 없애려는 노력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앵커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포인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얘기를 드려보면 파월, 피봇, 전환은 없다. 이렇게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피봇이라고 해서 우리가 농구할 때 이렇게 좀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물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면 금리를 조금은 낮춰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 그리고 금요일에 파월의 연설에서는 아직은 그거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포인트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 전날에 급등을 보였었던 부분들에 대한 실망으로 급락을 보였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 2%까지 낮추는 일을 지속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2%까지 가려면 아직은 굉장히 시간이 남았다라는 시각이 시장을 조금은 좀 실망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일단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시청을 하시면서 이 미증시의 3%의 급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러니까요. 저도 맨 처음에 뉴스를 보자마자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락했어야 되나? 예. 그래서 시장 참여자분들이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시각이 궁금할 텐데 앵커님께서는 딱 보시자마자 어떤 해석을 일단은 하셨습니까? 시장이 미국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의 폭도 굉장히 컸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2,300에서 2,300이 살짝 깨지긴 했었지만 네. 2,600 못 간 수준이었거든요. 지수 기준으로는 한 10%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25%나 급등을 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지난 주만 하더라도 주 초반에 급락을 보였다가 주 중반에 또 급등을 보였다가 네. 그 주 후반에 또 급락을 보이는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는데 다분히도 이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워낙 좀 쏠려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아까 이제 박사람 앵커도 잘 지적을 했지만 주식 시장과는 달리 채권 시장은 조금은 안정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큰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네. 거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찾자면 이런 예. 부분이었습니다. 7월 FOMC 기자회견 이후에 파월이 했었던 발언 그대로 이어졌는데 어느 시점에서 통화정책 기조가 조금 빡빡해지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다. 그러니까 피봇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또 조건이 달렸죠. 9월 회의 결정은 앞으로의 지표가 조금은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 지표, 특히 물가 지표가 조금 내려올 때, 네. 그럴 때는 조금 바뀔 수 있다. 이 정도로 남겨놨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네. 파월의 어떤 단호한 그런 강경한 메시지가 좀 달라졌다.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를 보자라는 포인트에서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은 무엇을 소화해 나갈까? 결국 월말 월초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올수록 오히려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 번째 그렇습니까? 포인트를 좀 제시해 드립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나옵니다. 미국만 놓고 본다면 ISM 제조업 지수가 있고 주 후반에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ISM 제조업 지표 내에서도 고용 지수는 조금은 급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의 고용 데이터도 전월에 58만 건에서 25만 건으로 거의 반 이상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시장은 되려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봅니다.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또 늦출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에 변동성이 좀 있을 있겠네요.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오히려 주 초반에는 변동성이 있지만 주 중반에 ISM 제조업 지수와 주 후반에 고용 지표가 컨센서스 즉 시장의 기대만큼 안 나와준다면 예. 안 나와준다면 시장은 예. 좀 안정을 찾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지금 3% 하루에 급락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네. 이제 또 시장에 대한 눈높이, 기대치를 낮춰야 할까라는 네. 생각을 저도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좀 소강 상태. 소강 반등이 상태. 나왔다가 베어마켓 랠리가 조금은 소강 상태가 되는 상황인데 예. 세 번째 이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다시 조금 높아지는 사이클로 접어들긴 했어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한 50일 기준으로 저점에서 고점, 그리고 고점에서 저점으로 가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이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변동성 지표인 빅스가 8월 15일에 저점을 그렸는데요. 네. 이런 지금까지의 변동성 지표로만 본다면 9월 20일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딱딱딱 맞추는 건 아니지만 예. 왜 9월 20일이냐? 그때가 이제 FOMC가 FOMC. 열리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는지 좋아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약간 눈치 보기 장세의 연속일 수 있고 더불어서 9월 20일 FOMC 이후에 방향성을 타진하겠다. 그렇다면 변동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약간 필수 업종이라든지 필수 아니면 소비재 업종. 가치주라든지 예. 이런 어떤 업종이나 종목의 스타일 조금은 안정적 아니면 상대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미증시는 저점에서 20% 정도 올랐고 네. 우리는 뭐 거기에 반도 못 미쳤습니다만 뭐 지금 한 5, 6% 정도 올랐나 싶습니다. 예. 네. 그래도 분위기에 힘입어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신 분들이 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 FOMC를 앞두고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팔고 시장을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릴 예, 이제 수 있겠습니까? 이제 패널도 모시고 예.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그렇게 얘기해 네. 보시죠. 뭐 워낙 살펴봐야 할 것들이 한두 네.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간밤 미국 증시 마감과 또 잭슨홀에서 미팅에 대한 해석을 해봤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